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UAM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증시 현황을 보면 기산텔레콤이라든지 네온테크, 베젤 이런 국내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조비 에비에이션이나 아처 같은 이런 UAM 기업들이 20%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종목 요약 분석을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설립자가 여기 사진에 있는 조벤 비버트라고 하는 이제 요 분이신데 이분이 스탠포드 기계공학 석사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이고 항공기 개발 관련 특허를 3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허고요. 3조 한 2,500억 원 정도 시총이고요. 주식수는 6억 주가 좀 넘습니다.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해 있고요. 이 기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S4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여기에 프로펠러가 육각체로 이렇게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펠러에 모터가 6개가 달려 있고요. 각 모터를 통해서 이제 추진을 얻어서 기체가 뜨고 수직으로 올라갔다 또 크루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비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UAM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반 에어 모빌리티 요약자잖아요.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이비톨은 일렉트릭 버티컬 테이크오프 앤 랜딩이라고 해서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리콥터 같이 이게 위로 떴다가 이렇게 앞뒤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비행 물체인데 전자식으로 이제 전기 모터를 배터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비톨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요. 단연 자본력이나 상용화 단계 속도라든지 기능 면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이 단연 세계시장 1위라고 모두가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5인승이고요. 조종사 1명이 탈 수 있고 승객이 4명이 탈 수 있습니다. 최고 시속은 320km, 항속거리는 최대 240km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소음은 헬리콥터가 소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거기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소음인데 실감이 좀 안 나시죠? 100m 상공에서는 65dB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500m 상공 더 높이 올라갔을 때는 그보다 작은 40dB 정도가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빗방울 소리가 한 50dB 정도라고 해요. 경쟁사들 중에서도 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S4가 가장 소음이 적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상용화 인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FAA가 미국 연방항공청의 약자예요. 이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언제 인증을 해주느냐가 가장 주된 핵심 포인트인데 2023년 한 3분기 정도를 인증을 받겠다라고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이제 상용되는 시점은 2024년으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투자 유치금은요 8억 2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900억 원 정도가 현재 유치가 되었고 지금도 상용화 단계까지 매출이 없지만 이 투자금을 통해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과 압도적인 차이로 1000회 이상의 실제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이비톨 업체 최초로 FAA로부터 지원 인증을 합의에 이뤘습니다. 한번 영상을 볼게요. 이게 실제 조비 에비에이션의 그 기체 날아가는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호버링 이제 비행을 할 때는 위로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움직여요. 크루징을 할 때는 이게 수평으로 각도가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조종석에 운전자가 없죠.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험 비행이 1000회 테스트가 됐는데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봤던 적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인 시험이 언제 성공적으로 마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수평으로 크루징 할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프로펠러 각도가 바뀌어서 중장거리 비행에 더 가능하게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뭔 소린지 저는 잘 못 알아듣게 넘어가겠습니다. 착륙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네, 수직으로 착륙. 150마일이라고 하니까 240km죠. 이게 지금 보신 영상이 실제로 이 S4가 240km를 성공적으로 이제 주행을 한 영상입니다. 실제로 실증을 한 거죠. 그리고 SKT가 최근에 이 조비와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사진에 말 그대로 손을 잡았죠. 이분이 이제 SKT CEO고요. 조벤 비버트죠. SKT뿐만이 아니라 토요타가 대표적인 조비 에비에이션 파트너죠.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4,700억 원 규모로 투자사 중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게 바로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는 글로벌 1위의 그 자동차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공기
이 UAM을 만드는 그 기체 양산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많은 개발에 참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투자 기업이 우버 엘리베이트라는 회사인데요. 우버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교통 공유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우버 택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얘네가 항공 서비스를 영위하던 데가 엘리베이트입니다. 여기를 조비 에비에이션이 최근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버가 이 조비 에비에이션에 1,500원 정도의 투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비 에비에이션이 향후에 상용화가 돼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이 우버의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실 텐데요.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 KT, SKT, LG U+, 여기서 UAM 관련된 주도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LG U+, 카카오 모빌리티가 협력을 해서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을 출범을 했다. SK텔레콤은 설명드렸다시피 조비 에비에이션과 손을 잡았고, KT 같은 경우는 현대와 손을 잡았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미국의 슈퍼널이라는 UAM 회사를 차렸죠. LG U+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통신관제로는 파블로 항공, 그리고 운항은 제주항공, 시설 인프라, 버티포트 같은 그런 시설에는 GS 칼텍스와 LG 사이언스파크가 진행을 한다. 그리고 기체 생산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맡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건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방금 소개드렸던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SKT와 하나시스템,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이렇게 협업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게 버티포트예요. 그래서 이비톨이 이렇게 뜨게 되면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죠.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한국공항공사 관제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요 예측이나 대중수용성 연구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SKT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티맵을 통해서 어떤 지도 정보라든지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제공을 해서 이런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각 기업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을 보면 아처가 있습니다. 똑같이 캘리포니아 미국에 있고요. 독일의 볼로콥터가 있는데 이거는 상장이 아직 안 돼서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저희 올림픽 종목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거고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에서 만드는 기체죠. 릴리움도 자본 규모가 상당히 커서 조비 에비에이션과 경쟁 관계에 있긴 한데, 얘네는 방식 자체도 조금 다르고요. 기체가 커요. 그래서 가장 많은 탑승객을 실을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최근에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로터 개수는 아까 프로펠러 연상하시면 되고요. 조비 에비에이션이 제일 적죠. 6개 달리는 거 반면에 아처는 12개, 볼로콥터는 18개, 릴리움은 36개나 달려있죠. 그리고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성능이 가장 좋죠. 배터리 용량 자체도 우위를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리포트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아처, 그리고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주요 이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좀 비교를 하는 건데요. 주요 투자자를 보면 조비 같은 경우에 인텔 캐프리콘 인베스트먼트 그룹, 그리고 우버, 도요타 이렇게 있고요. 아처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베론 캐피탈 이렇게 있고,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아볼론 이런 게 대표적인 투자사죠. 보시면 기체를 어떻게 만드냐,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가 양산 단계에 있어서 기체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처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여기에서 기체 생산의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버티컬 같은 경우에 롤스로이스, 벤틀리 플랫폼을 통해서 기체를 생산할 것으로 오퍼레이션 파트너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비의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간단히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공유 플랫폼을 갖고 있는 우버와의 협업을 통해서 발빠르게 서비스 망을 넓힐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장점이죠.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인증을 다 받았다라고 해도 매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갖춰져 있느냐, 갖춰야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 속도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상용화 인증을 위한 준비 단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2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었는데, 물론 예상한 대로 지금 매출이 없고 오히려 적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적자가 났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매출이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토요타와의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생산 나액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품사들을 통해서 여러 외주를 받는 경우에는
인증의 어떤 기준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그때그때마다 바꿔야 되죠. 그러면 어떤 특정 외주 업체에다가 또 거기에 맞는 부품을 또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차질이 생기면 전체적인 생산의 인증 단계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대응하기가 속도가 떨어지고 마진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양산유율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부품 공급이라든지 인증이 변경되더라도 그것들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상용화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요거는 사실 종가 기준 차트는 아닌데 종가를 보니까요. 5월 13일에 5.33달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금 3.94달러를 찍고 25%를 반등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5.3달러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상장했을 당시에 14.4달러까지 최고점으로 올라갔던 애인데 지금 뭐 반의 반토막 가까이 났었던 상황이라 지금은 매수하기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김 대표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황이나 여러가지 포트 분석이나 고민거리들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